영화는 잠시 대마초의 환각에 취해 옥중에서 속죄의 생활을 치르고 재생의 길을 밟게 된 어느 대학생이 대마초의 무서운 정체를 고발하는 체험 수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서울 구치소를 나오던 날, 그날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을 한 날이었습니다. 대마초로 20대 초반을 허망하게 보낸 저는 법의 다스림을 받고 옥고를 치르는 동안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교도소 문을 나섰던 것입니다.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아버님과 동생을 볼 때 저는 죄책감과 감격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병으로 몸져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가슴이 밀지는 듯 괴로웠습니다. 너 대신 내가 죽음하고 애통해 하시던 어머니는 끝내 몸져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무엇인지 편찮은 몸으로 저의 손을 어루만져주는 어머니 앞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학한 지 1년 만에 복귀되어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를 무척 반겨줬습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냥 있을 수 있느냐면서 저를 위해 환영회를 베풀자고 야단이었습니다. 친구들의 호의를 뿌리칠 수 없어 따라간 곳은 팔당 유원지였습니다. 술이 몇 잔 돌려졌을 때 한 친구가 대마초를 꺼내서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대마초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대마초의 무서움을 모르는 이들을 볼 때 저는 더 이상 감추고만 있을 수 없어 저의 과거 얘기를 들려주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뭐 어쩌고 어째? 그래 매일같이 개모임이라고 파토만 치러 다니니까 집안이 이 모냐 이 꼴이지. 그리고도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나갔어. 이러니까 개모임이라고 매일 화투만 하러 다니시는 어머님, 그리고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는 아버님. 불평불화가 끝일 날이 없는 가정 환경에 저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습니다. 즐겁게 놀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공부와는 점점 멀어지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자연히 어울리게 됐습니다. 재미있게 놀 때였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에 살고 있는 봉학이란 친구가 어디서 구했는지 말로만 듣던 대마초를 꺼내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은 무한한 호기심으로 서로 다투어 대마초를 처음으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봉학이란 친구에 이끌려 그의 집에서 두 번째로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대마초를 피우면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친구의 말에 저와 친구들은 기침을 해가며 계속 피워댔습니다. 정신이 몽롱하고 어지러워하는 우리들에게 봉학이란 친구는 벽에 있는 환각 그림들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대마초에 취한 우리들은 처음으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에 사로잡힌 우리들은 고고음악 리듬에 맞추어 점점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외래 문물이면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모방했던 우리들은 대마초의 연기 속에 점점 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대마초에 취한 우리들이 높은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빌딩이 성냥갑같이 보이고 거리감이 없어져 예사로 뛰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리의 자동차들이 장난감같이 보이게 되어 무서운 줄 모르고 잡으려고 발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짓들은 모두 도리에 어긋난 일들만 하고 다니면서 이것이 잘못인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대마초 흡연을 계속하는 우리들은 서로 끼리끼리를 짜가지고 계속 놀아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하는 짓이란 학생 본연의 사명인 면학을 저버리고 이렇게 황금 같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우리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 없이 광란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어 공부에만 열중해도 부족한 우리들은 대마초 연기가 내뿜는 환각에 사로잡혀 더욱더 광란했습니다. 우리들이 지쳤을 때 원홍이란 친구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 새처럼 날아볼까 하고 농담같이 한마디 했습니다. 현정이란 친구가 설마 하고 날아보라고 했습니다. 농담삼아 한 소리에 원홍이란 친구는
정말 뛰어내렸습니다. 놀란 저와 친구들이 달려가 보니 원흥이란 친구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마초는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을 마치고 온 우리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몸부림쳤습니다. 친구에게 죽음의 신호를 준 현정이란 친구는 자기가 죽였다고 죄책감에 울고불고 야단했지만 죽은 친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괴로움을 잊기 위해 대마초를 마구 피웠습니다.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들을 차릴 생각은 안 하고 슬픔을 잊기 위해 더욱 대마초의 환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대마초에 중독된 우리들은 나리감에 따라 그 몰골도 추한 장발족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고고음악, 핫재즈 같은 것은 음악이라기보다는 육체의 흥분제로 광란의 수단으로 우리들에겐 이용됐습니다. 순수한 예술음악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광란의 노예가 되어 광분하는지 우리들 자신은 몰랐습니다. I like smoking lightning, heavy metal thunder, racing with the wind. 술집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던 저와 친구들은 갑자기 들어닥친 단속반에 모조리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응암동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해독이 어느 정도 몸에 퍼져 있는지 세밀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곳 원장 변용욱 박사는 우리들에게 대마초의 무서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일명 대마초로 불리우기도 하고 마리화나로 불리우기도 하는 이 대마초가 인간에 끼치는 나쁜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마초가 우리 신체에 끼치는 나쁜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대마초를 오래 흡연하다가 보면 오는 정신적 기능의 저하입니다. 대마초 상습자들은 대개 청소년층입니다. 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담배도 많이 피우면 기관지와 심장에 병을 일으키는데 독한 대마초를 폐 속 깊이 흡입하고 대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짓을 자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뻔합니다. 한마디로 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신체와 정신에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마초에 함유된 THC라는 물질 때문에 대뇌 기능에 장애가 와서 중독이 되면 일단 정신병적 상태에 빠집니다. 즉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환상의 세계로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음악도 회상하고 아주 높은 고음만을 찾게 되어서 결국은 청각의 장애가 옵니다. 또 조명도 어둠침침한 것을 배경으로 강렬하고 어지럽게 번쩍거리는 것을 좋아하여 시력을 나쁘게 합니다. 텔레비전도 가까이서 보면 좋지 않은데 이런 강력한 조명 밑에서 춤을 추고 돌아가니 자연히 시력에 감퇴가 올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대마초의 연기와 강한 조명을 받았던 탓에 눈이 항상 충혈되어 옥 내외에서 을의 색안경을 끼고 충혈된 눈을 가립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대마초 중독이 되면 중추신경계통의 여러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인물에 대한 구별이 잘 안 되고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섬세한 작업이 안 되며 학습이나 생산에 흥미가 없어집니다. 중독에서 깨어날 때에는 침을 흘리거나 혹은 옷에 오줌을 싸도 위생적인 개념이 무너졌고 정신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모릅니다. 대마초의 또 다른 무서움은 차차 더 강하고 더 독한 약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진통제 중독, 수면제 중독 또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영원히 고치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폐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까운 주변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지 이러한 가까운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우리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정신병원에서 진찰을 마친 후 마약 단속반으로 옮겨와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은 대마초 사범들에 대하여 냉정했습니다. 대마초 사범 담당 조찬영 검사는 인격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대마의 공포에서 이 나라 청소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부조리 척결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반사회적 사범으로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 노리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대마초 흡연이야말로 안보적인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마초 사범들에 해당하는 벌칙은 매우 엄했습니다. 첫째, 대마초를 불법으로 수출입하거나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범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둘째, 수출, 매매 또는 대마의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제조, 매매 또는 이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셋째, 단순히 대마초를 재배, 소지 또는 흡연한 자와 내용을 알면서 이들 범법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내가 겪은 이 얘기를 자세히 해줬습니다. 저의 과거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피우던 대마초를 왜 제가 빼앗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저의 설득으로 대마초의 무서움을 알게 된 재수생 친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우선 장발부터 자르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몇몇 친구들을 설득해서 대마초의 해독을 씻을 수 있도록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병원에서 우리들은 의사를 도와 환자들을 돌보는 의과대학 인턴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 저절로 고개가 숙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근실한 젊은이가 되자고 모두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의 가정에도 예전의 행복을 되찾게 됐습니다. 몸져 누우셨던 어머님도 몸이 완쾌되어 등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대견하신 듯 기뻐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의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왔습니다. 진리 탐구의 길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동안 먹장구름에 뒤덮였던 어제는 가고 머리 위에 감돌던 몽롱한 환각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대마의 공포. 저의 과거 얘기가 동료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는 오로지 내일을 앞당기는 노력과 성공의 금자탑을 쌓겠다는 의욕만이 있을 따름입니다.